네, 안녕하세요. 더 맑은 보상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과연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고 이후 사지마비나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 손해사정법인 더 맑음의 김주현 손해사정사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김주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더맑음 보상TV를 통해 외상성 뇌손상 이후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더라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에 가로막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도 후유장애 진단비, 흔히 말하는 80% 장애율 기준은 아주 높고 복잡하게 적용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80%라는 기준 하나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보험금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니 병원에서는 75% 장애율로 진단서를 발행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5% 차이로 그렇게 보험금 차이가 크게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보험 약관의 냉정한 현실인데요. 80% 이상이어야 고도 후유장애로 인정되며 미만일 경우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단서상의 평가 항목이나 표현이 미흡하다 보면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단순한 병원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사 기준에 맞춘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하시는 보험사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항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AMA 가이드라인과 ADLS 평가 기준을 병행해서 장애율을 평가합니다. ADLS는 이동, 음식,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기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기록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보험사가 스스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진단서 작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혹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점을 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진단서를 요청할 때는 막연하게 불편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ADLS 항목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을 때 혼자서는 전혀 불가능하며 매번 보호자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배변 시 기저귀를 착용하고 화장실 이동조차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재활 치료 기록, 동영상 자료,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면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단 시점인데요. 사고 직후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보험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구장애가 아니다, 또 기능 회복 가능성이 있다, 기왕증이 있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처럼 신체 손해에 특화된 손해사정사는 진단서 검토, ADLS 보완, 사고경위 정리, 제출 서류 준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 논리를 갖춰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장애는 의학적 해석과 법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야라 논쟁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 많은 과정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착수금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어요. 보험금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의 김주현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금 보상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